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는 y는 ax제곱 이렇게 써있는 상태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밑이 a고요. 지수에 x라는 정의역이 들어있고요. y값이 이제 함수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관찰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 밑 있죠, 밑. 이 밑 조건이 설정이 되는데 자, 갑시다. 일단은 함수라는 거는 x값이 들어갔을 때 y값이 무조건 실수로 나와야 되죠. 실수로. 그러다 보니까 x값에다가 우리가 이제 모든 실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양수도 넣고 음수도 넣고 뭐 분수도 넣고. 근데 얘가 만약에 2분의 1이 들어갔을 때 여기는 a가 음수, 즉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같은 값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의 2분의 1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2니까 허수가 돼버리죠. y값이 허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 입장에서는 값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a값이 만약에 음수가 들어가면 특정 x값에 따라서 y값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함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모든 x가 들어가도 문제없이 y값이 실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밑을 양수로만 제한을 하기로 했어요. 함수를 정의할 때. 그래서 밑은 무조건 양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a가 만약에 양수 중에서도 딱 1일 때, 얘가 1일 때는 x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y가 항상 1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상수함수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굳이 지수함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a값이 1이 되는 경우도 배제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밑 조건을 만족을 할 때만 지수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x는 당연히 이제 모든 실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y값은 a값이 무조건 양수가 들어가서 거듭제곱이 된 값이 나오기 때문에 y값은 음수나 0이 나올 수가 없죠. 무조건 양수만 나옵니다. 그래서 y값, 우리가 이걸 나중에는 이제 진수라고 부를 거고, 지금 이 함수에서는 이제 치역이 되는 거죠. 이때는 양수만 나온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쓸게요. y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가 설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로그함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지금 y는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함수인데 이거를 x는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함수는 똑같은데 표현 방식만 x는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지수에 있는 x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니까 지수는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로그. 여기는 원래 있던 요 밑이 그냥 들어가는 거고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다. 같은 함수. 알겠죠? 같은 함수예요. 같은 함수. 단지 이제 표현 양식이 뭐 y는으로 쓸 거냐 x는으로 쓸 거냐 그 차이지 같은 함수. 자,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합니다. 역함수는 뭐 다 배웠겠지만 x에다가는 y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입해서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익숙한 형태로 바꿔서 보는 거죠. 그래서 y 뭐 역함수로 바꾸면 y는으로 바뀌죠. x가. 그다음 로그 a 여기가 x 이렇게 바뀝니다. 이 상태로 나온 함수를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그 함수라는 게 뭐냐?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 그러다 보니까 이 로그 함수에서 여기 있던 밑 a가 이러한 범위로 제한돼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밑이 양수만 들어가야 돼요. 음수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a는 1이 돼도 안 돼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던 요 y 값이 지금 이 y가 됐다가 x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제 입장에서는 y였죠. 그래서 이 x, 진수라고 우리가 부르고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진수 혹은 정의역, x니까. 이 정의역은 무조건 양수만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여기다 음수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뭐 로그값 우리 앞전에 계산할 때도 봤지만 여기가 음수가 들어가면 로그가 정의되지가 않는 것처럼 함수에서도 절대로 음수를 넣지 않아요. 0도 넣지 않습니다. 양수만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y 있죠. 이 y는 아까 원래 x였던 녀석이잖아요. x 그리고 원래는 여기 지수였던 거니까 이 y 값은 모든 실수. 즉
로그 함수의 치역은 결과값은 모든 실수가 나온다. 이렇게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구나. 그리고 지수함수에서 가졌던 뭐 a라든지 x라든지 y의 그 범위가 여기서는 x, y가 바뀐 상태로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관계를 보시고 지금부터는 요 지수함수의 일반형을 하나씩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일반형. 자, 지수함수의 일반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거예요. y는 ax에서 a가 1보다 이렇게 클 때. 생각하기 좀 일반적일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요걸 한번 볼까요? y는 2x제곱. 이 녀석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y축, 그다음에 x축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처음에는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처음 그래프를 그릴 때는 0을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0,1을 지납니다. 여기. 그리고 2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2, 1일 때는 여기 2죠. 3일 때는 2일 때는 얼마죠? 4, 되게 높게. 3일 때는 얼마죠? 더 높게. 그래서 x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y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계속 점점 빨리 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 점점 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수를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 넣으면 8분의 1이니까 얘가 점점 작아지긴 작아지지만 절대로 0이 되거나 음수가 될 수는 없죠. 아무리 거듭제곱에 값을 넣어도 절대로 이게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진행을 시키면 x축에 굉장히 가까운 상태에서 점점 커져 오다가 x가 0일 때 1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2x 그래프예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y 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면 x가 늘어나면 당연히 y도 늘어나겠죠. 반면에 얘가 1보다 작은 2분의 1이나 3분의 1 같은 밑이라면 x값이 거듭제곱 될수록 y값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하시고, 얘는 이제 증가함수.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증가함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증가함수구나. 증감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 함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함수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뭐 우리가 이참수 같은 경우는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를 다 따져서 구하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x가 크면 y는 무조건 최대, x가 작으면 y는 무조건 최소. 끝과 끝에서 최대치수가 쉽게 결정이 된다. 그리고 꼭 확인하실 것 두 번째가 바로 점근선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점근선.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함수 배울 때도 알겠지만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를 그릴 때는 점근선을 가장 먼저 긋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립니다. 점근선은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점근선이죠. 이렇게. 이게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x축이 점근선이죠. y는 0이라고 쓰시고 식을 쓰라고 하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x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y가 절대로 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y가 나오지 않는 값 점근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세 번째는 정점. 이 정점이라는 거는 어떤 그래프가 변화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항상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인데 결국 이거예요. 여기는 요 밑, 지금은 요 a라고 보면 a 값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항상 x값과 y값에 적용될 수 있는 값. 밑이 달라져도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밑에 상관없이 무조건 y값이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점이라는 거는 지수가 0일 때 그러면 밑을 상관하지 않고 y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니까 0 집어넣으면 1이 나오니까 0,1이 정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점근선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프가 그려지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점.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이렇게도 해석하셔도 돼요. 정의역이 뭐냐? 즉 적용되는 x값의 범위가 얼마냐? 왼쪽 끝으로 오른쪽 끝으로 다 x값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의역 얘는 모든 실수고 y값은 나오는 치역인데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0이 되지도 않고 항상 위에만 있죠. 그래서 치역은 0보다 커진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 a 값이 이제 1에서 작아질 때 y는 ax인데 0에서 1은 어차피 아까 a 값은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요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구체적으로는 이렇게만 할까요? y는 2분의 1x 이렇게. 그럼 요거는 그냥 간단해요. 0을 집어넣으면 1이겠지만 그죠? 똑같이 나죠? 근데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3 집어넣으면 얼마죠? 8분의 1이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점점 작아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1이면 2, 마이너스 2면 4 되니까 음수로 가면 갈수록 즉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y값이 더 커져서 그래프의 형태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 그래프. 알겠죠? 그러니까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작으면 감소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녀석은 사실은 여기 있는 2라는 밑이랑 역수 관계잖아요. 뒤집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라고 해석해도 뭐 상관없죠. 그리고 나면 결국 x 값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됐으니까 대칭 관계로 생각을 하면 기존에 있던 이 그래프랑 y축에 대해서 대칭된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보세요. 올라가죠?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켰죠? 내려옵니다. 완벽하게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밑이 1보다 작으면 이번엔 내려가는 감소함수구나. 알겠죠? 그리고 2분의 1과 2처럼 혹은 역수관계인 상태에 밑이 존재하면 걔네는 지수에 마이너스 x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원래 있던 그래프랑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얘랑의 이 정보는 다 똑같고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감소구나.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 밑의 변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함수를 만났는데 여러 개의 이제 지수 함수가 동시에 겹쳐질 거야.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해보자. y는 2분의 1 x도 할게요. 이렇게. y는 뭐 3분의 1 x도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것들 한번 그려보자고. 한 방에 그려서 비교를 하는 거야. 갑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요거는 어쨌든 뭐 이건 대충 알겠지. 이게 어차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다고 개형이니까. 이렇게 돼. 원콤마이를 지나면서 올라가는데 이거는 당연히 얘보다 빨리 움직이잖아. 그치?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니까 얘보다 좀 급격하게 내려가고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y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써도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y는 EX. 됐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반대가 중요한데 이거랑 이건데 잘 보세요. 이거랑 이거는 역수인 밑이고 얘랑 얘는 역수인 밑이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요게 실제로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요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려드리면 여기 있는 2가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 있는 거야. 그럼 약간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파란색. 그렇지? 요게 y는 2분의 1 x가 되는 거고. 근데 3분의 1이 중요해. 3분의 1. 이 3분의 1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요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2보다 3이 y축에 더 붙어 있다고. 왜냐면 밑이 크면은 빠르게 움직일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그 속도보다 얘가 더 휙 빨리 올라가지. 그러니까 밑이 크면 클수록 y축에 붙었는데 그러면 이게 역수로 이렇게 뒤집혀도 붙어 있는 놈이 더 붙어 있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y는 3분의 1의 x제곱이 더 가파라. 당연히지. 왜냐면 얘는 2분의 1이니까 2가 거듭제곱 되는 속도로 움직일 거고 얘는 3이 거듭제곱 되는 속도로 움직이니까 줄어들 때 줄어들더라도 이거 훨씬 더 빨리 줄어든다고. 그렇죠? 단단한 거야. 근데 애들이 이제 어디서 헷갈리기 시작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단순해요. 밑이 어떨수록 클수록 급격하게 움직인다. 아니면 Y축에 더 가까이 붙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Y축에 가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도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밑이 클 때 또 급격하게 움직이나. 근데 분모만 따지면 얘 분모가 훨씬 더 커서 빠르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대소관계를 관찰해 보면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이게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반대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밑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헷갈려. 로 y축에 가깝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모양을 보면 3의 x, 3분의 1의 x, 당연히 얘가 좀 더 빠르겠네. 상대적으로 2보다. 근데 대소관계를 정확하게 적용해 보면 이쪽은 밑이 클수록 붙는 거고 이쪽은 밑이 작을수록 붙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몇 번 좀 따져 보시면 안 헷갈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요게 문자로 막 나와 있을 거야. 그때 이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를 논해야 될 때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A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는 좀 상황이 다르구나. 요 정도만 헷갈리지 않도록만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결국은 니네 봐봐. 이 밑이 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야? 이 밑이 달라진다. 이거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거야. 밑이. 그러니까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랑 약간 급하게 올라가는 거랑 이런 어떤 곡률이죠. 곡률. 이 곡률을 밑이 결정을 하는 거야. 밑이. 그러니까 방향과 곡선의 그 비율을 밑이 전부 다 결정을 하는 거죠. 마치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니네 y는 x제곱이라는 이참수랑 y는 4x제곱이라는 이참수랑 여기는 1이고 여기는 4니까 곡선의 이 곡률이 어때? 다르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얘를 아무리 평행 이동시켜도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잖아. 그런 어떤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가 얘는 밑이라. 그러니까 밑이 다르면 그래프 아예 다른 거야. 전혀 관계가 없어. 전혀. 그런데 밑이 같은지 다른지를 헷갈린다고 이제. 봐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줄게. 야, 이거 밑이 얼마야? 밑이 얼마야? 2인 거지. 그러면 이거는 밑이 얼마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밑이 얼마야? 4야, 4. 정의역의 형태를 똑같이 맞춰 두고서 밑을 읽어야 되니까 이거를 2x가 지수인데 밑이 2예요 이러면 안 돼. 그럼 얘를 읽는 기준하고 얘를 읽는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함수의 밑을 결정할 때는 제발 부탁인데 x를 이렇게 혼자 놔둬. 알겠지? 혼자 놔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이 밑이인데 밑이 2가 실제로 아니네. 4네. 이렇게 해서 얘랑 얘랑은 모양이 아예 다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2x일 때는 x만 그냥 쉽게 말하면 x만 냅두고 나머지 여기 앞에 걸려있는 거 밑으로 내리라고. 알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건 밑이 얼마야? 이건 밑이 얼마야? 이건 밑이 2야. 이건 평행 이동한 거잖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일 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그려지는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그치?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봐봐. 제일 헷갈리는 거. 2 곱하기 2x야. 이건 밑이 얼마야? 이건 밑이 2예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게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짓거리를 얘가 할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랑 같아 달라. 이 같잖아. 그러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건 사실은 지수의 더하기나 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안 바뀌어. 단지 그려지는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걸 다 감안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로그가 좀 웃긴 게 이게 지수에 따른 형태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밑이 뭐냐? 이걸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에를 x만 딱 남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요 깔린 부분 있지. 요 녀석이 결국은 밑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을 관찰하면서 그래프와의 관계를 봐야 돼. 밑이 1보다 큰데 커. 그러면 좀 더 가파른 거고. 밑이 1보다 작은 게 커. 그럼 약간 완만한 거고. 뭐 이런 상태인 거야.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일반형인 거야. 그러니까 방향하고 어떤 곡선의 이 모양들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표준형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하면 끝납니다. 되게 쉬워요. 선생님이 이제 지수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y는 간단한 것부터 할게.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어요. 뾰로로. 결국 이걸 그려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따지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볼게. 일단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밑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자고. 원래 필요는 없어요. 밑이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x 앞에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미치인 거예요. 왜 미치 2입니다. 미치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입니다. 그렇죠? 증가예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점근선을 확인할 거거든. 점근선. 잘 보세요. 점근선 어떻게 확인하는지. 일단 해석은 이래. 이 앞에 있는 거듭제곱이 절대로 0이 될 수 있어 없어? 0이 안 되지. 이게 0이 어떻게 돼? 그리고 이거 무조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2 기준 y값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상수가 얘 때문에 y값이 될 수 없는 숫자야. 그리고 요 녀석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2보다 y값은 항상 커 작어? 크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고 실제로 그려보면 이 녀석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위쪽에 그려주는 거야. 이것까지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뒤에 상수 있죠? 요게 점근선입니다. 얘가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수함수 그릴 때는 뒤에 상수 얼마지 요거부터 찾는 거야. 그래서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세 번째는 정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정점. 밑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이거는 지수가 얼마일 때를 찾으라 그랬어? 0 될 때를 찾는 거야. 지수가 얼마에서 0 돼요? 지수가 얼마야 0 돼? x가 얼마일 때 0 되냐? 마이너스 1일 때 0 되지. 그래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1이지. 그럼 여기다가 1 추가해서 더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찾는 거야. 밑이 얼마인지. 밑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제 증가함수를 논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점근선하고 정점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립니다. 개형이에요. 디테일한 그래프는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더 그려야 된다. 정점을 당연히 먼저 찍어야지. 그치? 여기 찍어요. 됐죠? 여기 지나는구나. 마이너스 1,1 지나는구나. 그리고 점근선 표시하셔야죠. 점근선이 y는 2잖아. 여기가 점근선이야. y는 마이너스. 그러면 잘 봐. 여기를 지나고 여기는 접근해야 되고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그렸죠? 활주로 가 여기야. 활주로 가. 활주로에서 이륙을 해야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선생님 저는 이거 문제 풀 때 y절편이 얼마인지를 알아야겠는데요. 그러면 직접 여기다 0을 집어넣어서 y절편을 구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x의 1제곱은 2니까 얘랑 하면 y절편 얼마야? 0이니까 정확하게 원점에서 y축과 만나는구나 이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려준다고. 그래서 이것도 유리함수랑 똑같아요. 점근선 제일 중요합니다. 점근선 찍고 지나가는 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 굳이 안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거나 점 하나 찍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정점을 찍는 게 가장 편하니까 이렇게 찍어두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활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증가면 이륙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 만약에 감소면 이제 착륙해야 돼. 알겠죠? 이런 상태. 됐지?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고 하나를 좀 더 해볼까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이고 기왕 하는 거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여보자고. 이렇게.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원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그리라고 하거든.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이건 거야. 이게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지. 한번 봐볼게.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붙는다는 건 얘가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 거예요?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x에 마이너스 넣는 건 어느 축에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거든. 그래서 y는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가는 거야. 물론 밑이 2분의 1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붙냐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느 축에 대칭이냐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요. y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사실은 y에서 넘어왔다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또 x축 대칭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된 거야. 마이너스 y로 바뀌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죠. 이게 또 평행 이동을 합니다. 뒤에 있는 플러스 3은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 1은 사실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x값보다 1만큼 이동하는 거잖아.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완성해서 이거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뒤집고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야. 근데 이게 해석은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리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이걸 한 번에 그려야 돼. 어떻게 그리느냐? 저대로 그리는 거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갑니다. 니네 상식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증가함수야 원래. 근데 이거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돼? 감소로 바뀌지. 그렇잖아. 그리고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감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축대칭이 일어날 때마다 증감이 반대로 바뀌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증감을 만약에 체크하고 싶으면 얘가 태어날 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변화하면서 이게 x축 대칭이 일어나느냐 y축 대칭이 일어나느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동시에 다 일어났다면 원래 있던 증감이랑 그냥 동일한 거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거를 해보면 원래 밑이 지금 얼마인 거야 편하게 2인 거니까 원래 증가라고 이해를 해라. 증가. 근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순간 감소로 한번 뒤집어지는 거야. 그런데 또 앞에 마이너스에 있는 그 순간 y가 마이너스에서 넘어온 거니까 또 한번 뒤집어져서 다시 증가해요. 이걸 빠르게 판단.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야. 올라간다고. 알겠냐? 에이! 이게 잘못 안 돼. 두 번째. 자면 안 돼. 큰일 난다. 점근선 얼마야? 얘가 그냥 점근선이야. 얘가 절대 0이 안 되니까. 그래서 y는 3이 점근선이야. 세 번째 정점. 지나는 정점은 가장 편하게 얘가 0 되는 거 찾는 게 제일 편해. 그럼 얘 계산 안 해도 되거든. 0 되는 거 찾으면 x가 1일 때. 그래서 1, 그러면 여기 뒤에 거듭제곱은 다 1이 될 테니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를 찍겠네. 이렇게. 뚜두둑 세 개를 암산으로 찾는 거야. 쓰지도 않아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쓰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점근선을 먼저 그리시고요. 그래서 지수함수 문제의 대부분은 점근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이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정점은 1,2니까 1,2구나. 요 밑에 있죠. 요 밑에서 놀아야 돼.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못 뚫어. 여기서 지하사기에서 노는 거지. 증가잖아. 올라와야 돼. 올라오면서 여기에 거의 가까워져야 되니까 휘는 방향 또한 짐작이 되죠. 이렇게 휘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y절편이 궁금하세요? 그러면 여기다 직접 0 넣어가지고 찾으면 1 나와. 이렇게 찾으면 돼. 이렇게까지 구하시고 계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괜히 또 이렇게 그려가지고 또 y축 뒤집어요. 뭐 이렇게 막 하지 마. 복잡해.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그려내시면 돼요. 점근선. 됐지?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이 그래프를 보면 혹은 상상을 하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치역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치역이 어때요? 3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 y 값으로 되는 거는 3보다 작잖아. 마이너스니까. 3보다 작은 범위가 y 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정의역은 당연히 x로 들어가는 건 제한이 없어요. 모든 실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x값 하나당 무조건 y값 하나, y값 하나당 무조건 x. 3보다 큰 y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지수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됐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재밌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로 가볼까요? 로그 함수 똑같아요. 로그 함수 이렇게.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 맞지? 그 지수함수 그려놓고 뒤집으면 되니까 지수함수를 먼저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커다랗게 그리자. 지수함수 중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y는 2x예요. 이걸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겠지. 뭐 아까 우리 했었잖아. 여기 1이고 여기 x축, y축.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역함수가 이 y는 x 보조선이 이제 있어야죠. 이렇게 갑니다. y는 x예요.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이걸 이렇게 뒤집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점은 일로 올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x축이 점근선이었으니까 이게 뒤집으니 이게 y축이 점근선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y는 로그 2x야. 이렇게 생겼어. 일단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밑이 지금 1보다 크잖아. 그렇죠? 밑이 1보다 크죠? 그럼 얘도 밑이 1보다 크거든?
근데 얘가 증가잖아. 그 얘도 무슨 함수야?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증가. 알겠죠? 그러니까 x축의 대칭일 땐 뒤집어져서 증감이 바뀌고 y축에 뒤집어졌을 때도 증감이 바뀌는데 y는 x에 대한 역함수는 여전히 증감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 또한 증가야. 봐봐.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고 x가 감소하면 y가 감소했으니까 여기도 그 역할만 바뀌었을 뿐 상황은 똑같다고. 그래서 증가하면 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거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y는 로그 ax라는 요 로그 함수에서 a가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랑 똑같이 증가함수 형태를 띠는데 지수함수는 0,1을 찍었잖아요. 이거는 1,0을 찍는 거야. 여기다 1 넣으면 니네 얘가 0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요. 단독으로 그리면.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증가냐 감소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증가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실 건 점근선입니다. 당연히. 근데 잘 보세요. 이 점근선이 이제 좀 달라. 점근선은 이 진수가 0이 될 수 없잖아요. 얘가 0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x값이 될 수 없는 값이 0. 그리고 음수가 0 기준으로 안 되는 거니까 점근선은 이 진수가 0 되는 값이야. 이렇게. 이거 x는 0이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요. 진수가 0일 때로 외우세요. 진수가 0일 때. 그때가 점근선이야. 그리고 세 번째 정점. 이것도 잘 들어. 이거 a 값에 상관없이 y 값을 결정하고 싶으면 여기다 얼마 넣어야 돼? 1 넣어야지. 1 넣어야 빵 되잖아. 그렇지? 다른 값 넣으면 a 값이랑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y 값이 결정되니까 1 넣어야 돼. 그래서 점근선 찾을 때는 진수가 0일 때고 정점을 찾을 때는 외울 때 진수가 1일 때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1일 때. 알겠죠? 진수가 1이어야 밑에 영향을 안 받고 y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점 1,0인 거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증가감소 제일 중요하고 증가감소 밑 확인해서 증가감소 확인하시고 점근선 당연히 점근선이 존재하면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 먼저 그려야 되잖아요. 여기. 근데 점근선이라는 거는 진수가 0이 되는 그 순간이 불가능하니까 그때를 잡아주면 되고 정점은 a 값의 영향 없이 y가 어떻게 되냐 결정돼야 되니까 x가 1일 때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아까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 그래프 이게 이제 y는 2분의 1 x였거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y축 대칭으로 하셔도 되고 뭐 증가니까 얘는 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 2분의 1이 미칠 때에 대한 역함수를 또 구해보면 갑니다. 역함수입니다. 여기 지나던 건 뒤집어도 여기 지나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점근선이었으니까 여기가 또 점근선 되거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y는 x랑 만나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알겠죠? 요 함수야. 그리고 이게 y는 로그 밑이 2분의 1 x인 함수예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만나야 된다. 여기서 딱 만나야 돼요. 왜냐면 감수함수니까 y는 x랑 만날 텐데 역함수 또한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얘랑 y축 대칭이니까 요거랑 요거 있죠. 요것도 해석하기를 이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x로 해석이 되고 마이너스 y는 로그 2x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결국은 y값의 부호가 바뀌어서 x축 대칭으로 해석도 돼요. 그럼 니네 알아서 하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밑이 역수면 결국 x축 대칭 관계라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기는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내려와요. 셔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만약에 0에서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달라요. 감소입니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이제 미치 변화. 이것도 세 개를 한번 봐야 돼요. 로그 2x 그래프, 로그 3x 그래프, 로그 2분의 1 x 그래프, 로그 3분의 1 x 그래프 이렇게 네 개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면 요거는 좀 신경을 당분간 쓰셔야 될 거예요. 헷갈려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밑이 2고 여기는 밑이 3이니까 둘 다 증가함수거든. 근데 이제 누가 더 빨리 증가하냐가 관건이잖아. 난 물어볼게. 얘들아, 봐봐. 이거를 잘 보세요. y 값이 똑같이 1이 되면 여기다 2만 넣어도 1이 됐는데 여긴 누굴 넣어야 1이 돼? 3을 넣어야 1이 되거든. 그러니까 밑이 크면 클수록 동일한 y 값을 갖기 위해서는 얘가 훨씬 더 많은 x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같은 x를 넣어도 얘는 밑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y 값이 훨씬 더 크게 빨리 변해요. 같은 x를 넣어도 얘가 더 빨리 변해. 밑이 작은 놈이 더 빨리 y가 움직여, 가볍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로그 2의 그래프는 1이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느낌이야. y는 로그 2 이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밑이 3이면 무거운 거야. 아씨, 밑이 3이니까 막 이렇게 무겁게 움직이는 거라서 밑이 크면 클수록 점점 느리게 올라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밑이 크면 클수록 느려져요. 느려집니다. 근데 이게 지수함수에서랑 똑같아요. 지수함수를 아까 관찰했던 걸 좀 기억을 해보시면 이게 y는 x니까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2이면 이렇게 역함수가 이렇게 되거든. 로그 2. 근데 밑이 3일 때는 훨씬 더 빨리 올라갔잖아요. 샹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그로 뒤집어줘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밑이 이제 크면 클수록 좀 빨리 움직였는데 움직이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x값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x값 기준으로 좀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거지.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분의 1이랑 3분의 1인데 2분의 1은 요 녀석 입장에서의 x축 대칭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흰색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가 이제 y는 로그 2분의 1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의 역수는 약간 더 이제 이렇게 붙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일 때는 밑이 클수록 아이고 어디에 가까워진다? x축에 가까워서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가깝다. 요거는 아까처럼 그 반대로 밑이 작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x축에 가깝다. 우시 됐다. 얘는 밑이 클수록 이렇게 내려가고요. 얘는 밑이 작을수록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밑이 작다는 얘기는 오히려 분모가 더 큰 상태라는 얘기긴 한데 정확하게 이제 대소로 입장에서 보면 얘보다는 얘가 작은 거니까 이렇게 붙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어. 신경 안 쓰면 맨날 헷갈려요. 한 번 정도는 신경 써가지고 한번 그려보면서 따져봐야 돼. 그리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밑이 이렇게 변할 때 변한다.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따위로 주어질 거예요. 로그에 여기가 2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3 뭐 이렇게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마. 이2 나와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증가냐 감소냐를 따지는 걸 증가입니다. 당연히 밑이 1보다 크니까. 됐죠? 그리고 뭐 x에 마이너스가 붙거나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된 거고. 점근선 정근선은 누가 0일 때를 찾는 거라고? 진수가 0될 때. 이게 0되는 값은 x가 마3일 때잖아. 여기가 점근선이에요. x가 마3이 될 수가 없거든. 점근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점 하나 찍을 건데 그냥 정점으로 딱 찝히자. 여기가 무용지물이 되려면 이게 1일 때예요. 1일 때. 1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거든. x에. 그럼 1이 됐다고 치면 얘는 없어진 거고 y 값이 그대로 4가 딱 꽂히는 거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려? 점근선 먼저 그리자. 점근선 x는 마3이잖아요. 여기 왼쪽입니다. x는 마3.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4니까 요 정도 지나겠지. 그치? 마이너스 2, 여기 4. 여기를 지나고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문제는 증가해야 되니까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이 녀석에 접근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식이지 뭐. 이렇게 해서 쫙 조그맣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y절편을 구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x값에 0 직접 넣어가지고 y값 계산하시고, 지금은 그냥 4 플러스 로그 2의 3 정도 뭐 표현이 되네요. 이게 이제 y절편 값 찾으려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더 해볼까요? 조금 이제 부호를 섞어보자. 이게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자, 이거 증가인지 감소인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일단 태생이 감소예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건 y축 대칭,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도 y에서 넘어오니까 x축 대칭, 축대칭이 두 번 연달하면 여전히 감소로 유지됩니다.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점근선, 얘가 0 될 때 x는 1이 점근선. 아, 그렇구나. 세 번째는 얘가 1 되는 그 순간에 y값을 잡는 게 제일 좋은데, 얘가 1 되려면 x에 0 들어가면 되잖아. 0일 때 4 이렇게 세 가지만 체크하시고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 평면 x는 1이 점근선이니까 이번엔 조금 넓게 한 이 정도 잡을게요. 이 x는 1입니다. 점근선. 그리고 0,4를 지나니까 여기 정도 지나겠네요. 그리고 이거 감소니까 내려와야 돼. 점점 내려오면서 여기에 이제 붙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뭐 겸사겸사 y절편 다 잡혔네요. 그리고 만약에 x절편이 궁금하면 y값 0이라고 놓고 산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찾고, 필요한 정보는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프 그린다. 그리고 뭐 이제 당연히 정의역은 1보다 작다가 정의역이야. 들어가는 x범위. 그리고 치역은 모든 실수가 치역인 거고, 그냥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정의역, 치역 다 알 수 있는 거고, 최대 최소도 그냥 감소니까 오른쪽 가장 큰 값을 넣으면 최소값 나오는 거고, 왼쪽 넣으면 가장 최대값 나오는 거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도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잘 들어봐. 너희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대부분이 아마 그래프를 베이스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래프에, 일단 잘 들어. 그래프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하나씩 나오질 않아. 그건 너무 쉽거든. 단독 분석은 되게 쉬워 이게. 왜냐면 그래프가 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서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나만 올려놓고 문제를 내지 않아요. 2개 이상이 들어가. 근데 2개 이상의 그래프가 왔을 때 생각해봐. 내가 수지랑 같이 걸어가고 있어. 그럼 니네가 날 봤어. 저 새끼 수지랑 무슨 관계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개가 나오면 어때?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먼저 나오잖아요.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근데 관계가 있을 때도 있지만 아무 관계가 없을 때도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모양이 똑같은지, 그러니까 밑이 똑같은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밑이 똑같은지. 그래서 밑이 똑같다면 분명히 너는 평행이동 관계일 테니까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한 관계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지수랑 로그랑 같이 나오잖아. 지수랑 로그랑 같이 나오면 뭘 의심하는 거야? 역함수인지를 의심해야 돼. 역함수인데 역함수라는 걸 모르고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역함수인지를 확인하시고, 역함수라면 역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만약에 역함수도 아니고 밑도 달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걸 명심해. 만약에 너희가 문제를 만났는데 이게 y는 2의 x고, 만약에 어떤 뭐 로그 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일 수 있잖아요. 이게 y는 로그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 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문제에서 이 교점에 대한 정보를 묻는단 말이야. 니네 이거랑 이거랑 연립하면 이 점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구해요. 절대. 계산이 안 돼. 니네 생각을 해봐. 2의 x제곱은 너 이거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절대 못 풀어요. 이거는 풀려고 하면 안 돼. 미친놈이야. 이거를 쓰는 애들이 있어. 절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얘도 밑이 2, 얘도 밑이 2로 우연찮게 딱딱 들어갔는데 어머 되네,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은 절대로 연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여기 있는 x좌표를 x1, y좌표를 y1이라고 할 때 이 x1이라는 게 1보다 작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1보다 크냐 작냐, 아니면 한 3,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4보다 작냐 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걸 구하면은 당연히 구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구할 수 없잖아. 그럼 이런 x1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4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결국은 교점이 발생한다는 건 얘랑 만난다는 얘기지. 그럼 만나기 전에 뭔가 위에서 떨어지거나 밑으로 떨어지거나 뭔가 이 위아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4를 체크해보면 만약에 4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 4일 때 요 y좌표랑 4일 때 요 y좌표의 대소가 어때야 돼? 이게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렇게 만나니까. 쉽게 말하면 직접 찾을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간접 확인은 내가 이 구하려는 요 기준값 있죠. 그 기준값에 대해서 y값의 대소를 가지고 교점 관계를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4가 오른쪽에 있었으면 이 빨간색의 y값이 노란색의 y값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내려가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만나는 거지. 만약에 얼마보다 작은지를 물어보면 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엔 대소가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게 만난다는 얘기는 크로스가 된다는 얘기고 크로스가 된다는 얘기는 전후의 대소가 확실하게 결정된다는 얘기니까 그 범위를 알고 싶으면 그 값을 y값으로 감단을 한다고. 그런 개념이야. 구하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알겠지? 안 돼. 절대. 그러다가 큰일 나요. 49분이네요. 오늘은 이제 기본형만 알려드렸고 사실은 이 디테일한 게 되게 많거든. 한 반 정도 말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